자, 이 좌파들이 말입니다. 좌파들이 그 감성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또 지독할 정도로 끈질기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유명한 이화여대를 나와서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죠. 정대협을 결성하고 초기 때부터 간사로 활동을 한 뒤에 30년 가까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를 진행을 했고, 또 정의연의 소장이 되고 결국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까지 됐습니다. 자,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당정청, 그리고 시민단체, 그들의 민낯을 총체적으로 지적한 매우 날카로운 칼럼이 올라왔는데요. 문재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지금까지의 그 어떤 명칼럼보다 더 날카로운 칼럼이기에 좀 긴 내용이지만 모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의 낡은 구두, 그리고 김상조의 낡은 가방, 지하철 탄 김명수 대법원장. 자, 이들은 인생이 연극인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드디어 관객인 국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칼럼은 매서울 정도로 말입니다. 따끔한데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올린 칼럼에 따르면, 자, 문재인이 집단 살해 혐의를 받은 탈북 어민 이명을 즉각 북으로 송환해 버렸을 때 이들은 아마 재판도 없이 처형됐을 것이다. 문재인이 과거 변호사 시절 원양어선에서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를 맡아서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다. 자, 어느 쪽이 진짜 문재인이냐? 따뜻하게 품지 않은 것은 연극이었을 뿐이었느냐, 이런 물음이다. 자,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과거 국회 청문회 때 들고 와서 화제가 됐던 낡은 가죽 가방,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낡은 가방인데, 그런데 김상조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보니 이 역시 한편의 연극이었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김상조의 재산을 보니까 돈이 없어 낡은 가방을 들어야 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김상조가 참여연대 소장일 때 참여연대 처장이 박원순이었고, 박원순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뒤축이 해진 낡은 구두가 화제가 됐고, 당연히 박원순의 인기가 상승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시민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삶의 자체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응원의 댓글들이 달렸고, 박원순 역시 구두 살 돈이 없어서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닌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보면 이 역시 한편의 연극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박원순이 우리나라의 성희롱 사건 첫 변호인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명수는 2017년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날 서울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왔고,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관용차를 탈 수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고, 이때도 사람들은 김명수를 높이 평가했는데 한 푼의 국고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라는 댓글까지 달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명수는 대법원장 공간을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직접 나섰고, 아들, 가족까지, 그리고 손주, 손녀들까지 공짜로 이 공간에 드나들게 하고, 뭐 가족까지 공짜로 살게 해서 아들의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 마련을 도왔으며,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김명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충분히 드러났고, 지하철 탑승도 한편의 연극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은 착한 척,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를 크게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국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이다. 이들은 위선의 도를 넘었고 도덕적인 척, 윤리적인 척, 청렴한 척, 서민적인 척,
금욕적인 척하기 위해서 의도적 연출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낡은 가방, 낡은 구두, 버스, 지하철 등은 거기에 동원된 소품이었고, 아내가 구속심사를 받는 중에도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을 바꾼 이 조국,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울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진을 SNS에 올린 이 민주당의 고민정, 또 사찰에서 고뇌하는 듯한 뒷모습을 찍어서 올린 추미애,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쓴 문재인의 마스크, 사무실마다 춘풍추상, 남에겐 봄바람처럼 나에게는 추상같이 액자를 건 청와대 등 이 소품을 활용한 연극은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우리는 착하고 도덕적인 세력이라고 내세워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인데, 자연히 그 주변에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도덕적인 척할 배우와 낡은 구두 같은 소품이 다 준비됐으니 남은 것은 실력 있는 무대 연출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대 연출가인 탁현민이 문재인 청와대의 실세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배우는 의외로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이 2016년 총선에서 호남서 지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도 않겠다고 했던 충격적 선언도 연극이었고, 민주당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중대한 당언도 연극이었다. 문재인은 5.18과 제주 4.3 사건 등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신이 대신 사과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사과, 이 자신의 선함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사과인데, 그러나 정작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탁현민에게는 남북 정상회담도 좋은 무대였고, 도보 다리는 한반도기 색깔로 칠해졌고, 판문점은 레이저 빔으로 수놓아졌고, 나중에는 국군 전사자의 위에까지 소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는 한 몸과 같고, 그러나 시민단체들에게는 시민이 없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과 윤미향의 정의연에는 정의가 없고,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인권단체엔 여성 환경인권이 없다. 자, 이들이 표방한 이 고상한 이념은 연극에 필요한 각본과 소품들 뿐이고, 세상이 무대고 인생이 연극인 이들에게 국민은 표를 사는 관객일 뿐이다. 관객들은 한때 열광했으나 배우들의 본 모습을 보고 나면 실망하기 시작했고, 무대의 커튼이 걷히면 뒤에서 진짜로 벌어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자, 이런 칼럼이었는데요. 뭐 모처럼만이라고 할 기까지는 없으나 기사다운 뭐 그런 기사, 사이다 같은 그런 기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었는데요. 인생이 연극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재난지원금을 준다, 뭘 준다, 그렇게 해도 말입니다, 여론은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말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 어려운 것은 그동안에 발표했던 지지율 자체가 엉터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기현상, 뭐 그다지 국민의힘이 잘 하지도 않는데 지지율이 올라간 그 기현상은 문재인이 못해서, 문재인 정부가 못해서, 오죽하면 박영선이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떼고 선거운동에 임할 정도의 그런 지지율이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강서 강북 관악구로 금천, 동대문, 중랑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기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인물 선거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그들이 보여준 쇼에 절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이 문재인 정부의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렇게 연극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정치가, 행정이 연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무대 커튼이 닦이기 전에 관중석에서 병이나 물병이 날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상훈 주필의 이 칼럼 시원하긴 한데 왠지 꺼림칙하죠.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이 오니까 이러한 칼럼을 말입니다. 이러한 칼럼을 선뜻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용상 우리가 이 칼럼을 듣고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칼럼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이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